꿈에서 본 풍경. 마을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새벽이었다. 우리는 솔숲에 몸을 숨기고 동정을 살폈다. 주민들은 오래전에 마을을 떠난 듯 황폐했다. 들개들이 무리를 지어 여기저기 코를 박고 다녔다. 내가 마을로 내려가서 아빠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선희는 반대했다. 설령 통신기기가 있더라도 주인이 아니면 작동시킬 수 없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점점 더 배가 고파왔기 때문에 내려가서 뭐라도 찾아보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우리는 막대기로 들개들을 쫓으며 마을로 들어섰다. 마트로 들어갔으나 쓰레기들만 가득할 뿐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마트 뒤 창고에는 통조림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하지만 딸 방법이 없었다. 그래도 선희는 통조림 몇 개를 주워 가방에 넣었다. 마트를 나온 우리는 농가로 들어갔다. 마당의 계집에는 목줄에 묶인 채 죽은 개가 백골 상태로 누워 있었다. 인간의 시체라도 발견하게 될까 주저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는 어둑했고 가구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서랍을 뒤지던 미니는 오래된 휴대전화 몇 개를 발견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휴먼 매터스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상황은 상상도 못하고 살았다. 아빠는 실리콘밸리와 뉴욕, 싱가포르와 취리히의 연구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그러고 보면 그가 평양을 벗어나 해외에는 나가도 이런 시골에 가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서울이나 평양이 그렇게 첨단의 도시로 깔끔하게 유지되는 동안 불필요한 모든 것들은 도시 바깥으로 버려졌다. 농촌은 경쟁력을 잃고 사라져갔다. 공장식 축사는 유전자 배양육으로 대체되었고 채소는 도시의 아파트형 농장의 인공조명 아래에서 위생적으로 길러지고 있었다. 집에서 나오려는데 미니가 소파 아래에서 뒹굴고 있는 TV 리모컨을 발견했다. 손대지 마! 선희가 제지했지만 미니는 이미 리모컨을 주워 아무 버튼이나 마구 눌러댔다. 잠시 후 뭔가에 연결된 듯한 비프음이 울리면서 방구석의 TV에 불이 켜졌다. 그러더니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든지 홍채를 인식시키라는 메시지가 TV 화면에 떴다. 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나는 눈을 TV 가까이 갖다 대보았다. 사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러 메시지만 떴다. 선희 너도 한번 해봐. 눈을 갖다 대는 대신 선희는 미니의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꺼버렸다. 소용없어. 우리는 집 밖으로 나왔다. 마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을 따라 걸었다. 낡은 농기구와 문이 떨어져 나간 폐차가 보였다. 불을 피우면 어떨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소방대가 올 거잖아. 소방대는 나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데려갈 거고 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볼 거고 그럼 우리 아빠가 달려올 거야. 그건 철이 네가 진짜 그 사람 아들일 때의 이야기고 선희가 너무 태연하게 말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지도 못했다. 뭐라고? 선희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단속반이 감지기를 철이 너한테도 보여줬다면서. 미안하지만 그건 가까운 거리에서는 99.9% 정확해. 철아, 네가 실망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네가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든 난 네가 미니 같은 하이퍼 리얼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해. 메이드 바이 휴먼 매터스. 아니, 난 분명 인간이야. 내가 인간이라는 걸 나는 매 순간 느껴. 나는 반박했다. 나에게는 너무도 또렷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거든. 철아, 휴먼 매터스의 기술이라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가짜 기억을 심어줄 수 있어. 그래야 너처럼 자기가 진짜 인간이라고 믿고 살아갈 테니까. 그때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선희의 말투는 전혀 차갑거나 냉소적이지 않았다. 너도 어쩔 수 없는 기계일 뿐이니까 잘난 척하지 말라고 라는 식은 분명히 아니었다. 선희는 내가 미망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선희는 최선을 다해 따뜻하고 온정적인 어조로 그런 말들을 했고 그 마음은 내게도 충분히 전해졌다. 그리고 미니 앞에서 내가 기계가 절대 아니라고 극구 주장하는 것이 어쩐지 온당치 않은 일처럼도 느껴졌다. 그래, 어쩌면 다 가짜 기억일 수도 있겠지.
가끔 나는 아빠와 함께 보았던 영화 속의 일과 실제로 겪은 일을 혼동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이라면 얼마든지 내 머릿속에 설령 내가 진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짜 기억이 저장되어 있을 것 같았고, 그렇다면 기억이라는 것은 뇌가 순간순간 창조해내는 상상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있었다. 그런데 꿈은 뭘까? 뭐하러 꿈까지 꾸게 만들었을까? 꿈도 꿔? 선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꿈을 꿔? 종잡을 수 없어. 가장 자주 꾸는 꿈은 몸을 옴짝달싹 못한 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거야. 분명히 내 눈앞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마치 손도 발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 악몽이지. 그렇다고 늘 악몽만 꾸는 건 아니야. 가끔 이 세상이 아닌 듯한 아름다운 곳을 나 혼자 걸어가고 있어. 지평선이 보이는 어떤 강가에 야생화들이 잔뜩 군락을 이루고 피어있는 거야. 온갖 동물들이 살고 있고 하늘에는 독수리들이 원을 그리며 날아다녀. 거기가 어디야? 전혀 몰라? 그때 선희는 분명 내가 묘사한 꿈속 풍경에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이 훗날 그녀를 그쪽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예정된 운명이 꿈의 형태로 내게 먼저 온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운명에 대한 믿음 같은 인간적인, 참으로 인간적인 일종의 오류를 지금의 나는 전혀 믿지 않지만 선의와 관련된 일에서만큼은 우리의 생애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을 거라는 쪽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 몰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자꾸 꿈에 나와. 난 태어나서 한 번도 휴먼 매터스 캠퍼스를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본 건 아닐 거야. 아마 어디 영상 같은 데서 봤겠지. 선이가 미니에게 물었다. 미니, 너 꿈꿔본 적 있어? 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용소에 들어오고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간밤의 꿈을 떠올리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인간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했어. 저 기계들은 절대 꿈은 꾸지 않을 거야. 그것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만의 세계야. 그런 믿음으로 견뎠던 것 같아. 또 다른 건 없어? 다른 거라니? 네가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믿는 증거 같은 거 말야. 아, 음악. 음악이 있어. 나는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수용소에 잡혀올 때도 소광장에서 하이든을 듣고 있었어.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그냥 안에 있어요. 미니가 내 말을 잘랐다. 이런 걸 비유라고 하는 거야. 마음은 물론 내 안에 있지만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야. 나는 집에서 들었던 아름다운 음악들을 떠올리면서 수용소의 끔찍한 날들을 견뎠어. 내가 기계라면 왜 음악 같은 것을 듣고 감정이 변할까? 음악은 기계에겐 아무 의미도 정보도 없는 소음일 뿐인데. 나는 시를 읽으며 감탄하고 영화를 보다가 괴로워하고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19세기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을 안타까워하면서 읽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 순간 갑자기 미니가 발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서쪽에 2대의 드론이 날아오고 있었다. 선이가 재빨리 머리를 숙이며 앞서가던 미니를 잡아 끌었다. 우리는 몸을 돌려 아까의 그 집으로 달렸다.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드론들이 나타나 창문 밖에서 말벌처럼 윙윙대며 안을 살폈다. 커튼을 치자 소파 세워서 창을 막고 선이가 서둘러 움직이며 미니와 내게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TV를 발로 차 박살을 냈다. 내가 아까 리모컨 손대지 말랬잖아. 저 드론이 끝이 아닐 거야. 곧 체포조가 들이닥칠 거야. 그 순간 창밖에 있던 럭비공 크기의 드론 한 대가 날개를 접더니 미처 막지 못한 창을 깨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바닥에 떨어져 팽이처럼 맴을 돌던 드론은 잠시 작동을 멈추는 듯 하더니 곧 날개를 펼치고 윙 소리를 내며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나는 이대로 밖으로 달아날지 아니면 드론과 맞서 싸워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건 선이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눈에 띄게 허둥대며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의외로 먼저 드론에 다가간 것은 미니였다. 미니가 달려들며 막대기로 드론을 후려쳤다. 안 돼! 하지 마! 선이가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이미 드론은 미니를 향해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러곤 슉슉슉 소리를 내며
뭔가를 쏘았다. 목과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린 미니는 무릎을 꺾으며 앞으로 쓰러졌다. 선이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소파 위에 걸쳐져 있던 낡은 담요를 드론에 던졌다.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올바른 판단이었다. 드론의 날개가 너덜너덜한 담요의 섬유와 얽히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어 담요 밑에서 버둥거리는 드론을 발로 밟아댔다. 드론은 거센 힘으로 내 발길질을 견뎌냈지만 이내 작동을 멈추었다. 선이는 쓰러진 미니를 부둥켜 안으며 소리쳤다. 안 돼.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그때 또 다른 드론이 마치 위기에 처한 동료 드론을 구하겠다는 듯이 화장실 환기창을 뚫고 안으로 들어왔다. 드론이 바닥에 떨어졌다가 날개를 펼치려는 순간 나는 선이가 한 것처럼 커튼을 뜯어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의자를 들어 내리쳤다. 이번에도 드론은 계속 꿈틀거리며 쉽사리 박살나지 않았고 자꾸만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 했다. 나는 거듭하여 의자로 내리쳤다. 커튼을 찢기 위해 드론은 장착된 모든 무기를 사방으로 발사했다. 커튼이 너덜너덜해지고 창과 등이 깨졌다. 내 팔과 허벅지로도 날카로운 것이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거실 구석에 소화기를 발견했다. 노즐을 열고 레버를 당기자 소화액이 분사돼 드론을 하얗게 덮었다. 센서가 마비된 틈을 타 나는 다시 의자를 들어 드론의 몸체에 내리쳤다. 잠시 후 드론의 몸부림이 잦아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선이는 주방의 아일랜드 식탁 뒤에 몸을 숨긴 채 미니를 품에 안고 있었다. 미니는 전혀 의식이 없어 보였다. 선이와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깨진 창을 통해 멀리서 날아오는 플라잉 캡슐들이 보였다. 선이야, 우리 가야 돼. 놈들이 오고 있어. 선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선이를 거의 잡아끌다시피 하며 미니에게서 떼어놓았다. 봐, 놈들이야. 거의 다 왔어. 그제야 선이도 창밖을 보았다. 서쪽에서 날아오는 세 대의 플라잉 캡슐의 목표는 분명해 보였다. 망설임 없이 우리 쪽을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나는 선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려는 선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올라갔다. 삭정이들이 발에 밟혀 부스러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선이가 자꾸만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해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덤불 속에 몸을 숨겼다. 그 사이 플라잉 캡슐들은 농가에 도착해 지붕 위에 떠 있었다.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인지 전투용 휴머노이드인지 알 수 없는 이들이 비행물체의 동체에서 지붕으로 사뿐하게 뛰어내렸다. 제복은 낯설지 않았다. 소광장에서 나를 잡아 플라잉 캡슐로 던져놨던 이들의 옷이었다. 제복들은 마당으로 뛰어내린 뒤 크게 경계하지 않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미니의 작은 몸을 가볍게 들고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그러곤 잠시 그대로 서서 어딘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대장으로 보이는 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허리춤에서 단검처럼 보이는 무기를 꺼냈다. 선이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감았다. 단검은 바로 손도끼로 변했다. 그는 손도끼로 미니의 머리를 몸으로부터 분리한 후 멀리 던져버렸다. 그들은 플라잉 캡슐에 다시 올라타고는 왔던 방향으로 날아갔다. 나는 선이의 몸을 끌어안았다. 선이는 너무 떨고 있어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아무 말 없이 선이의 몸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한참 뒤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고 호흡도 느려졌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온몸을 압도하던 공포가 물러가고 이제 슬픔이 마치 따뜻한 물처럼 그녀의 마음에 차오르는 느낌이었고 그 슬픔이 오직 선이만의 것은 아니라는 듯 함께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이 단순한 행위를 통해 그녀가 느끼고 있을 유독한 슬픔이 아주 소량이나마 내게로도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만큼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사라졌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와 나, 그런 뚜렷한 경계가 사라지고 공통의 슬픔이라는 압도적 촉매를 통해 선이와 내가 하나가 된 것만 같았다. 괜찮아.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미니는 이제 편안히 쉬게 될 거야. 선이를 위로하기 위해 꺼낸 말이었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선이가 나를 끌어안으며 가볍게 등을 두드렸다.
선이도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목덜미에 떨어져 흘렀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엎드린 채 머리가 없는 미니의 몸을 내려다보았다.